고깃집에 스타벅스네. 능력이 없는 분들은 창업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 브랜드는 지역의 공공재다. 왜냐하면 우리가 리드해 가지 않으면 빨리가는 건 아무 의미도 없죠. 조건이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매출이 야구 얼마큼 나와요? 고파. 한 번도 적자인 해가 없었어요. 적자를 왜 하는 거죠? 영화 이런 데를 보면 망하잖아 회사가. 망하면 사모님들이 식당 가서 일하고 이런 구도 자체가 잘못됐다. 그리고 우리가 이모 삼촌 부르는 게 친근감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이모 삼촌 말을 좋아하는가? 제가 그걸 강하게 어필했어요. 드라마 작가나 뭐 기자님 마찬가지. 식당에 일하는 사람은 너무 착하게 대하지 말아라. 좋은 날 어디 옵니까? 밥 먹으러 식당에 오잖아요. 가장 좋은 날 즐기러 오는데 중요한 모임을 하러 왔는데 근데 그분들이 그냥 서빙하는 게 아니잖아요. 파티 플랜 하자.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모 삼촌이라고 하고 망하면 식당 와서 설거지하고 있는 거 이렇게 보여주잖아. 주인공이 갑자기 설거지하고 있어. 그럼 망했다는 거잖아. 그런 걸 왜 그런 구도로 만들어서 그럼 설거지하고 있거나 숯불을 피거나 주방에서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나도 모르게 패배자가 돼 있는 거 아니야. K푸드 막 이렇게 한참 붐이 막 더 나오고 할 텐데 우리도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사회적 패배자로 만들어 놓고 그런 구도로 끌고 가면서 K푸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양식, 일식, 한식 다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럼 한식을 세계화하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해야지. 우리가 중식을 잘해가지고 장사를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게 그분들이 잘하게 여기서 만들어서 보내든지 아니면 그 나라에 가서 그걸 가르치든지. 우리가 프랑스 가서 요리를 배우고 미국 가서 요리를 배우고 이런 게 거기는 대우가 높잖아요. 우리 너무 낮아. 최저시급만 주고 그냥 일용직 그냥 거쳐가는 웨이터 웨이트리스잖아요. 이걸 직업으로 하려고 하는 웨이터 웨이트리스가 어디 있어? 외식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격을 좀 우리가 그런 문화를 만들고 그 격을 올려주는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나. 능력이 없는 분들은 창업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의사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무슨 뭐 시험을 볼 수는 없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교육에서 한번 받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는 배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도 중요한데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라고 그거 조금만 가르쳐줘도 실패율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교육기관도 없고 정부 기관, 소진공에서 하는 그런 교육이 있는데 그거는 되게 실효성이 별로 없고 그 교육이 좀 많아서 교육을 좀 받고 창업하면 사실 좋은데 코로나 전후 폐업 컨설팅 많이 했잖아요. 폐업 컨설팅 해주는 거 아주 좋은 의미가 있다. 내가 장사 안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웰빙은 잘하는데 웰다잉은 안 배워봤잖아요. 잘 사는 방법을 배웠는데 잘 죽는 방법을 안 배웠는데 수업이 꽤 많이 생겼어요. 잘 죽는 방법. 그러면 뭐를 준비를 어떻게 미리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나오는 거죠. 창업이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안 해봤으니까 그걸 더 알려줘야 되는 거죠. 성공률을 높이는 교육과정들은 덜어 있어요. 그 실패율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선진국하고 달라가지고 다시 재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데 사회에서 낙인을 안 시켜버리거든요. 우리나라는 망하면 돈 대출도 안 되고 한번 망하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새로 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첫 창업자들을 위해서 이거 실패를 막는 그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활성화돼야 돼. 뭔가 일이 안 됐어. 회사를 실직을 했거나 또는 퇴직을 했거나 식당을 해볼까? 다른 안 된다는 당장 거지. 그러니까 다들 그런 생각. 네.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잖아요. 돈을 다 끌다가 써야 되는데 이제 친구한테 돈 빌리고 주변 사람들 돈 빌려서 완전히 나를 시키잖아. 다 나가는 거예요. 맞아. 친한 쪽을 빌리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제 더 이상 빌릴 때가 순간이 없으면 이제 회피하게 되는 거죠. 이제 왜냐면 웅성웅성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멘탈이 나가버려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학에서 손실 회피 전략 빨리 그걸 알아야 되거든. 이거 계속하면 맛없는 걸 계속 먹을 필요는 없잖아. 먹어봤는데 맛이 없어. 그럼 빨리 안 먹어야 되는 건데 끝까지 다 먹는 우를 보면 안 되지.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다 먹어야 한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걸 빨리 사회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런 기관들을 오히려 이제 대표님 같은 분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그런 역할들을 좀 더 해줘야 되지 않나. 우리 직원 가족들이 뭔가 그런 미식업에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럼 저한테 먼저 모시고 오라고 얘기를 충분히 해드릴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은행 지점장들 퇴직하시고 자기가 식당을 해보고 싶은 기승전 치킨이잖아요. 한번 식당을 해보고 싶어. 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와서 한 달만 근무해 보십시오. 내가 돈 드릴게요. 근데 대부분 일주일 정도 하고 김상무 말이 맞는 것 같아. 8만 마리 잡는다는 거야. 8만 마리를 잡는데 샘플링은 2천 마리 한다더라고. 네. 샘플 2천 마리가 전체 돼지고기 시장의 가격을 핸들링하는 거지. 그래서 2천 마리를 그러면 어떤 근거로 2천 마리를 선별하냐? 음성가공장 몇 군데, 세계 경매보는 데에서 나온 거가 전국 시장에 돼지고기 가격을 형성한다는 거죠. 8만 마리 그렇게 많이 잡니다. 돼지는 6개월 키우면은 출하인데 6일, 7일 출하일보다 넘어가면은 네. 허벌이 커버린대. 근데 사료를 많이 먹으면은 사료값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안 먹어도 되는데. 근데 그 기간이 넘어가면 확 큰대요. 확 커가지고 근지방이 말랑해진다는 거예요. 네, 퀄리티 오히려 떨어진대. 확 커버리면. 저희가 돼지고기가 절반? 짜로 따지면 그쵸, 매출 절반이죠. 매출의 절반이 돼지, 그리고 절반이 소고기라는 얘기입니다. 수량으로 따지면 그게 다른데 가격 때문에 이제 매출이 그렇게 되고 판매 수량은 돼지가 더 소고기집인 것 같은 포지션인데 돼지고기 많아요. 그러니까 관광술에 오면 이날은 이 메뉴 먹고 또 이날은 이 메뉴 먹고 이게 하이브리드가 되니까 사실 저희가 싸요. 한돈 230g에 25,000원에 팔거든요. 무라부다로 따지면 오히려 삼겹살이 150g에 18,000원, 19,000원 하는 거예요. 강변술래가 동네에서 선물과도 같은 식당이에요. 맞아요. 공공재라고 합니다. 우리 브랜드는 지역의 공공재다. 근데 상권을 정할 때 예를 들면 소비력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입지를 더 강조해. 주차장이지 뭐. 주차장은 상수예요. 면적 300평 이상 그래도 상수. 한 층으로 아니면은 여러 개 층으로 두 개를 한 개 150씩. 층으로는 150평 이상. 왜냐면 150평 밑으로 내려가면 들어가야 되는 필수 인원들이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네. 캐셔도 있어야 네. 되고 주방, 보조 주방 다 갖춰야 돼. 근데 그럼 한층 150평 면적이- 미만은 의미가 없다. 한층 면적이 미니멈 150평 이상이어야 되고 300평 이상이어야 된다. 그 정도 조건을 가지면 연간 100억 하는 거는 그건 이제 그건 우리 실력이죠. 저희 부동산 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소스 있으면 그냥 드려도 되겠네. 근데 일단 그런 부지가 있더라도 여러 개를 가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 그때 얘기한 게 금메달 정책이 낫지. 은메달 20개, 동메달 30개 따는 거하고 네. 금메달 하나 따면 순위가 달라지잖아요. 된다. 1번가. 거기서 우리가 짱 안 먹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리드해 가지 않으면 빨리 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가 리드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고 조건이 되면 우리가 반드시 한다는 그게 우리가 가지고 가는 컨셉이고 광주에서 올라와서 서울에 잡을 때 첫 번째 매장이 역삼동이에요. 98년도에 오픈했으니까 거의 30년이네요. 근데 엄청 좋은 자리는 아니야 거기. 맞아요. 근데 이제 브랜드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거기서 버티고 살아나니까 된 거예요. 공공재니까. 공공재라고 얘기한 게 그게 그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고급 대신에 단독 사이즈의 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강남술래 같은 데가 별로 없어. 제가 대치동에서 한참 살았었거든요. 그것도 되게 특화된 거 같아요. 그들을 잡았으니까 가능한 거지. 지금 잡으려면 못 잡지. 그런 매장들이 각각의 지역에 랜드마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여기 오면 편안함을 우리가 충분히 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돼지고기, 소고기 가격적인 거 가장 좋은 서비스가 뭡니까? 돈이지 돈. 가장 좋은 공간에 싼 건 먹을 수 있어요. 그래. 최고지. 우리 교육생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되게 단순 명료하게 이 가게가 그 브랜드가 없어지면 아쉬워하는 사람이 누굴까? 주민들이다. 그런 브랜드를 만들면 된다. 상계동점을 저는 몇 번 갔으니까 너무 고마운 선물 같은 식당이라고. 그게 딱 없으면 아쉬운 건 그 동네 주민. 이미 그게 확고하게 딱 브랜딩이 됐으니까 소비자한테 고마운 거고 브랜드 쪽에서는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는 마진 작게 보고 왕창 퍼줍니다.
뭐 물건 하나 팔아도 한 6, 700원 남으면 됐지. 객단가 얘기하잖아요. 그건 너무 평범한 단어잖아요. 이제 시간당 객단가를 강조하거든요. 이 사람이 머물러 있을 때 객단가를 쪼개서 이걸 따지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는 테이크아웃으로 사가거나 네. 이런 것들을 상품으로 만들어놨잖아요.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시간이 1시간이든 40분이든 발생되는 매출뿐만이 아니라 그걸 딱 집어가는 그 시간당을 객단가가 꽤 나쁘지 않으니까 가능한 거지. 매출액의 20%가 넘어요. 거기서 나오는 부가 매출. 그 부가 매출액을 끊임없이 개발하려고 노력을. 그리고 그걸 동네 마트 또는 이마트, 하나로마트, 롯데마트보다 우리가 경쟁력이 더 있어야 고객이 손해보지 않는 느낌으로. 고깃집에 스타벅스네. 상계동 그 건물을 저희가 재작년에 250억 주고 샀거든요. 거기가 원래 1층, 2층, 3층 매장이고 4층, 5층 고기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햇섭 문제 때문에 공장은 이제 일산으로 가고 거기가 비니까 이제 회장이 다 일로 들어와라 가지고 지금 매출이 야구 얼마큼 나와요? 고파. 강강술 8개 매장에서 한 1,000억. 육류 관련된 이제 식당들 중에 거의 매출 1위 아닌가요? 매장당 매출은 저희가 제가 일본을 이제 자주 간다고 했잖아요. 일본에 아쉬운 게 있어요. 30년 동안 멈춰있잖아요. 근데 일본 도쿄 등등 가면은 건물이 의리라거든? 그게 30년 전의 건물이야. 근데 우리가 일본과 경쟁 관계처럼 사실 일본은 우리는 경쟁 관계가 생각도 안 하거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되게 발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100m도 둘이 달리니까 기록이 나는 거죠. 혼자 달리면 절대 기록 안 나고. 그것 때문에 일본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도 맞아요. 더 잘 되려고 노력할 테니까. 근데 일본이 멈춰버렸어. 안타깝다. 왜냐면 쟤네들이 더 앞으로 뛰어나가야 우리도 더 뛰어나갈 수 있려고 노력할 텐데 제가 강연도 많이 하지만 과거에는 한 10년, 7년, 8년 이때만 해도 이제 일본에서 가져올 게 많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일본에서 가져올 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나는. 가져올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전 세계로 보면 우리나라랑 비슷한 음식을 만드는 나라가 유일하게 일본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입맛에 맞는 곳은 일본밖에 없어요. 달고 짜고 한 거 외에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음식도 잘 발달되어 있고 정말 장인정신 갖고 있고 근데 걔네가 멈춰 있으니까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경쟁상대가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쟁 없는 순간 내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야. 건강한 경쟁 파트너가 있어요. 결국 지금 25,000원이면 진짜 괜찮다. 아 그리고 요즘에 또 100g 단위로 안 끊고 80g 단위로 끊어서 12,000원, 14,000원 이렇게 엄청 비싸요 요즘에는. 우리 다 200g 넘어. 공공재는 다른데 공공재. 그게 힘든 일이죠. 뭔가를 지켜야 되고 변하지 않는 것을 가져가. 근데 외식업은 남들이 다 변할 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맛을 유지해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남들이 변할 때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회사 분위기 자체가 서로 편안해요. 다.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30년 계신 것도 대단하고 진짜. 권위 있고 그런 거는 봐주지도 않고 그렇게 앞으로 못 있어요. 회장님이 존경할 만한 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아닌 사람이면 이렇게 같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거든요. 우선순위를 또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내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우리가 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볼 수 있지만 이 수많은 직원들과 이 업장들을 오너는 한 명이잖아요. 네. 이렇게 돌아간다는 건 오너의 역할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거든. 어떻게 했는지 보이지 않지만 아니면 다 나갔을 테니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우리 육회비빔밥 10,000원도 비싸다. 만 원도 이거 만 원이에요? 10,000원도 비싸다. 9,900원. 9,900원? 미쳤구나. 9,900원이요? 육회비빔밥이 9,900원인 게 말이 돼? 직장인들이 얼마큼 걸어올 수 있는가. 아. 밥을 먹기 위해서 네. 자기 시간을 쓰면서 올 수 있는 거리, 금액 이걸 계속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15,000원에 해봤어요. 안 와. 12,000원 해봤어. 안 와. 카피를 10,000원도 비싸다. 직장인의 점심값을 우리가 지켜주겠다. 내가 이걸 9,900원 하니까 여기 사거리, 청담 사거리 넘어서도 온다니까. 근데 이 사람들 빨리 먹고 빨리 가잖아. 그래서 정말 변하지 않는 맛은 유지하되 그 얘기인 거예요. 금액적인 서비스가 얼마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먼 거리에서 슬리퍼 신고 와. 슬리퍼 신고 100m, 200m도 어려운 거리인데 700m, 800m를 온다니까요. 이 금액이면 택시 타고 와도 돼요. 네. 청담동에서 9,900원에 판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센세이션인 것 같아요. 여기 청담동이 상해가 네. 많잖아요. 베트남어나 그 외에 동유럽고 네네. 그걸 하는 영업사원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후배 통해가지고 그 영업사원들을 만나서 미팅을 해봤어요.
우리 고객을 어떻게 그 사람들을 자기들이 그 쿠폰으로 누르는 거죠. 한국에 오면 한국 땅에 어디를 서비스로 갈 수 있는 거를 그 패키지에 들어있는 거예요. 옵션으로 있어. 숙소를 잡을 수 있든지 식사권을 몇 개를 받든지 이런 게 아예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의료 관광 하면 우리 국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패키지로 싹 다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걸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하기는 좀 어렵고, 왜냐면 그 외국인들이 우리가 메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만들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가격을 이원해야 한다. 그게 안 맞잖아. 역삼이 몇 년 된 거예요? 역사는 98년도에 오픈. 필름점 공사할 때는 제가 작업 관장해가지고 작업 노트를 다 썼었어요. 인부 몇 명, 오늘 미장 몇 명 와서 어디 바르고 뭐 하고. 전무님이 없으면 이 역사가 이어지지가 않네. 그렇죠. 30년. 거기도 오픈을 직접 한 오픈바이저니까 꼭 유명해지고 싶어요? 그런 건 아니죠. 외식업을 하고 있는 우리 동료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기초가 바뀌어야 이 문화가 또 바뀌니까. 저는 우리가 군대 가면 국가 기관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외식 산업이라고 하면서 대우는 없어. 맞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여기서 얘기하는 기간산업은 도로, 항만, 철도 이런 걸 기간산업이라고 하잖아. 근데 내 흐름이잖아.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우리 산업이 발전되지 않잖아. 그건 지금 종업원이나 직원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외식업이 그런 분들이 항상 한식의 세계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격이 올라가면 월급을 더 줍니까? 아니면 뭐 편안하게 뭘 해주나? 전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다 신경을 써야지. 내가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같이 해줄 사람, 서로 간에 뭔가가 있어야죠. 그만큼을 해주고 또는 사회적으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엄연한 직업으로서의 퀄리티를 우리가 만져줘야지. 그리고 요리를 하시는 분인지 서빙을 하시는 분이 누가 더 우월을 가릴 수는 없겠지만 먹고 마시고 하는데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대우를 우리가 해주고 그런데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노력을 해줘야 맞지 않나. 왜냐면 이제 30년 동안 여기 강술래 계시는 직원분이시잖아. 네. 여기까지 올라왔잖아.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지. 우리 동료부터 그런 없으면 강술래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되게 중요한 건데. 오너 한 사람의 뭐 기획력과 풀어가는 그 힘도 중요하지만 그 함께 하는 훌륭한 사람이 없으면 크루가 없으면 되지 않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30년 동안 크루를 했으니까. 제가 점장할 때 그 세척부에 계셨던 이모님이셨는데 찾아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덕분에 얘들도 다 건사시키고 몇 년을 하셨나요? 그냥 20년 가까이 하셨을 거예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아, 그 덕분에 여기서 돈도 많이 벌고 애들도 다 실장가 보내고 너무 고맙게 내가 힘들 때 왔는데 그걸 내가 여기서 다 하고 이제 가야 될 때가 돼서 야. 누구한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야. 그때 점장님이 김상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할머니가 이게 그렇구나. 각자가 생각하는 마음이 여기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다해서 또 다음으로 갈 때 나를 왜 이렇게까지 부려먹었냐 라는 분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고맙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10년, 15년 넘게 근무하신 분들이 건강상에 문제가 있어서 더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좀 괜찮으면 또 오세요 그러거든. 한 1년 쉬다 또 전화 오세요. 온다는 게 대단한 거지. 그- 요즘에 네. 인력 구하는 게 어려우니까. 근데 찾아온다는 그게 포커싱이 돼. 네. 그게 중요한 거야. 네. 그리고 가족 모임 세트 다 와서 드시고 동료들 오면 그냥 안 말거든. 서비스가 많아. 계속 나와. 전혀 눈치 보지 않고 서로 좋은 거지. 근데 이렇게 30년 동안 계시는 분 전문진 이야기 들어보니까 강강술래가 다르게 보이네요. 그리고 괜히 이렇게 오랜 시간 지속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큰 식당들의 오너들은 제가 잘 몰라요. 뭐 말씀 들어보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큰 맞아요. 업장이 여전히 30년 동안 지탱하고 있는 거. 더 잘 돼야죠. 더 잘 돼야죠. 당연히. 더 잘 되지 않는 게 안타깝네요. 더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사업도 열심히 하고 또 해외 사업도 아 이제 외국 나가 지금 너무 좋으니까 말씀하신 동남아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전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런 훌륭한 관광술래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좀 아까워. 나 그런 소리 들어봤더니 또 방풀 조심하라고 옆에 사장님 전화 와가지고 한경 점장하고 있는데 이벤트하고 막 계속 난리 치니 전화 와가지고
점장 바꾸라 해서 바꿨는데 아, 난 기분 좋게 여보세요 했는데 네 얼굴 알고 있다. 방송이 조심해서. 중요한 건 소비자가 결정하는 거지 경쟁자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 제가 상계동에 처음에 점장할 때는 노원구에 65만 명이 살았어요. 30대가 가장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가장 필요한 게 뭐였냐면 놀이방. 놀이방을 크게 만들어야 된다. 그때 뭐 피터팬도 있었고 걔네들보다 더 좋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놀이터를 완전히 뭐 이 그네 같은 거 이거 타고 가는 거 이런 거 만들고 엄마들이 애 때문에 밥을 못 먹잖아요. 우리가 거기 넣고 거기다 넣는데 엄마들이 계속 와서 거기서 보고 있는 거야. 자기 아이를 다칠까봐. 그래서 제가 옆에 철학고등학교라고 있거든요. 너는 여기서 앉아있기만 하면 돼. 누군가가 있으면 엄마들이 안심하는 거죠. 진짜 엄청나게 아이디어다. 그래서 그걸로 소문이 나고 뭐 하다가 이제 가족 모임 뭐 할 때는 그리고 엄마들이 가격을 우리가 낮게 해놔가지고 남편 퇴근할 때쯤에 와 있어. 뛰어놀고 같이 밥 먹고 애들 놀다가 이제 한참 뛰어놀고 가면 집에 가면 씻기고 바로 자잖아요. 그걸 딱 만들어놨어. 근데 왜 없었어요? 노원구에 살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실버가 많이 남아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실버에 맞는 걸 또 실버들이 맞아. 있으면 3대 가족이 모이잖아요. 부모님이 여기 살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기 편하게 그런 공간을 만들거든요. 아. 그 시장에 맞는 걸, 시장 논리에 맞는 걸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간단해. 구청에 들어가면 그 자료가 다 나오고 그거에 맞는 걸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잘 됐던 거고 세대별 소득 수준, 세대 옷 다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설계를 해놔야지. 그리고 점심 정식을 3만 원을 넘지 않게 만드는 거. 아, 관찰해봤더니 갯돈이 3만 원인데 3만 원 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먹지. 가족 모임은 5만 원 넘으면 안 먹어. 아이템에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오는 건데 그 사람 우리 고객이 될 수 있을 건가? 아무리 맛있게 해도 쌈밥집이나 칼국수집까지 우리 집 오겠어. 그쵸. 비싼데. 결국엔 돈 보고 결정하는 거니까. 그걸 맞춰놓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각각 지역마다 지점마다 메뉴가 다 다르고 금액도 다 달라요. 직영점인데 메뉴명도 다르고 이름도 가격 다 달라요. 그 지역에 맞춰서 하는 거죠. 있는 메뉴 각각 다르게. 한 번도 적자인 해가 없었어요? 저 코로나도 있었고. 제가 12년 됐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훌륭한 거다. 적자를 왜 하는 거죠? 사실 근데 성공하는 것도 중요한데 망하지 않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 위기를 빨리 파악하는 게 참. 왜냐면 관광술래의 장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무슨 있어요. 거예요? 안 망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훌륭한 거라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게 최고죠. 하고 있다는 왜냐면 회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직원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야. 저희가 직원이 600명이면 딸린 식구들이 4명씩만 잡아도 2,400명 아닙니까? 그분들이 먹고 사는 직장 우리가 사명감으로 지켜야죠. 우리가 안 지키면 누가 지켜? 우리가 지켜줘야지. 저희는 정사원들의 입장이잖아요. 네.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을 적게 하고 월급 많이 받아가면 최고죠. 근데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그래서 뭔가가 일이 있으면 니네가 정해봐. 결과 나오면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럼 자기들이 정한 거 자기들이 하는 거지. 네. 거기서 근데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주세요. 그건 안 돼. 전제 조건 안에서 효율을 찾아봐. 그럼 거기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 그걸 벗어난 거를 요구하면 그건 힘들지. 네. 회사가 그냥 자선 사업도 아니고 뭔가 계속 투자도 해야 되고 투자 안 하면 발전이 없잖아요. 구성원들은 그걸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게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지. 너무 많은 요구를 한다거나 너무 많은 뭔가를 하면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게 회사의 문화고 그 절반 이상이 10년 넘은 동료들이 우리 자산인 거죠. 매장에 있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된 과장급들, 팀장급들이 꽤 나오고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애들은 일 한 3년 하고 2년 하고 그만둬요. 다른 데 또 가. 다시 와. 처음에 그만둬버리니까 좀 황당하더라고. 가르쳐놨는데 그만둬버려. 굉장히 짜증나는데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와.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분들이 야 그만두고 온 친구를 받아야 되냐. 그리고 그만둬서 왔는데 월급을 더 줘야 되냐. 저는 이렇게 더 줘야죠.
유학 갔다 온 친구는 더 줘야지. 다른 데서 뭔가를 배우고 온 거잖아요. 또는 한계를 느껴서 왔든지. 그럼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지. 그럼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 맞는 거 아니냐. 아니 그만둔 애를 더 돈을 더 줘서 왜 뽑아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경영 비즈니스 입장으로는 훨씬 더 물론 동료들이 봤을 때는 그 공감대가 살짝 없을 수도 있지만 비즈니스는 훨씬 더 나은 거 아닌가? 유학 갔다 온 친구를 더해서 같이 가면 더 좋은 거지. 근데 그게 문화로 이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출전하고 퇴직한 데가 없습니다. 이전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이 걸렸어. 그 명의가 나타나면 뭐 합니까? 병을 안 걸리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게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그게 매뉴얼로 시스템으로 돌아간다서. 그래서 저희가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시스템으로 갈 수 없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만들어서 이식을 시키고 이식시키다 안 되면 빼고 또 다른 걸 해보고 계속 그런 연습을 하는 거고 있는 사람들도 매장 직원들이 일을 하기 힘들게 만들어 놓고 열심히 하라고 하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걸로 바꾸든지 그러려면 반드시 동료들하고 합의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동료가 의견을 낸 걸로 만들어내면 그분도 자기가 어느 정도 생각했으니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의 어느 정도의 또 포상도 하고 그걸 정책적으로 해서 각각 점포에 또 도입을 시키고 그러는 거죠. 메뉴 개발 우리가 아무리 본사에서 잘해가지고 매장에 넣어주면 안 해. 근데 요리 경연 대회를 하면 자기들이 만들었잖아요. 아 이거 좋네. 이거 합시다. 그럼 메뉴가 되는 거죠. 메뉴를 넣으면 안 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발굴하려고 하는 거죠. 멋진 사업입니다, 멋진 사업. 이 큰 규모의 너무 멋있어. 많은 직원들을 데리고 룸 차질도 없이 여기 딱 쓰는 거 너무 좋다. 점심에 발레비는 3,000원, 저녁에 5,000원. 파트너사가 하는 건데 네. 점심에도 발레비로 여기가 5,000원, 6,000원 그래요. 아무리 비싼 걸 먹어도 발레비 5,000원은 굉장히 그 거부감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릇 내렸어요, 3,000원. 그리고 그 비용은 우리가 보존해주고 발레 업체한테. 좋다. 저녁에는 5,000원. 그분들도 어느 정도 이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가야죠. 오늘 또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